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7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집이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우자는 실제 하우스, 집, 벼딩 이런 의미보다는 근원적인 힘 이런 뜻으로 우주와 관련된 쪽에 쓰이는 한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면 천체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얘기하고요. 실제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가 시간과 공간적 한계가 없는 대상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죠. 이제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X선이죠. 우주에서 지구로 쏘아지는 조사되는 각종 전자파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우주선 하면 이게 이제 배라는 의미의 선인데요. 우주를 이동하는 데 쓰는 교통기관을 얘기합니다. 우주선을 왜 비행기라는 의미의 기라고 하지 않고 바다를 떠다니는 선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주는 바다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을 뿐이지 우주는 지구에 있는 바다와 똑같은 상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우주를 이동하는 장치 및 시설은 배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과 관련한 각종 용어는 배가 운항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주왕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우주 사이를 셔틀하는 왔다 갔다 하는 로켓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과정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우주 왕복선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첫째로 이제 날개가 돼 있죠. 날개가 돼 있는 것은 자유낙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올라갈 때는 추진을 하지만 내려올 때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자유낙하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통상 이제 우주 왕복선 그림을 보면 이렇게 통상 이제 하얀색의 기체가 있고 통상 이제 주황색, 진한 주황색의 갈색에 가까운 진한 주황색의 이렇게 타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타워 옆에 로켓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통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가장 큰 거 언뜻 볼 때 우주선 같이 가장 크게 보이는 얘는 이제 연료통이죠. 연료통은 사실상 이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두 개의 고체 연료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 부스터 두 개는 중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 위에 이제 낙하산이 달려 있어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얘들은 이제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지만 재활용은 사실상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우주 왕복선만 실제는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 쓰고 있는 우주 왕복선은 사람을 태워 나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뭐 사람 이외에 물자라든지 이런 걸 함께 나르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이 우주인을 우주 공간과 지구 사이를 이제 보내거나 귀환하는 데 쓰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곧이라는 의미의 즉자인데요. 이 곧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바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곧이라는 의미의 즉자인데요. 곧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지체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이걸 영문 표시로 return으로 한 건 이거 잘못됐네요. 즉시로 이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turn은 이게 돌아오다 그런 뜻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urn으로 하지 마시고 advance라는 의미로 였습니다. advance라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접속사로 쓰여서 다시 말하면 이란 뜻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바로 그 순간에 라는 뜻이고, 즉석에서 라는 것은 일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 또는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장소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라는 뜻으로 생각할 여유 없이 즉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하지 않고 즉 앞뒤를 재지 않고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문장에 더 많이 쓰입니다. 진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자가 다르지만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일찍이 라는 뜻입니다. 이 진즉 또는 진작이라는 말은 시간이 늦었다는, 결정을 하는 또는 반응을 하는데 시간이 늦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을 동반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즉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대관식을 거쳐서 왕위에 공식 데뷔하다라는 뜻이고요.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란 뜻이고, 이 촉이 건드리기만 하면이란 뜻이죠. 한 번만 건드리면 그 즉시 발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 경각에 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효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효과가 난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자면 약을 먹었더니 바로 효과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즉효라는 뜻을 쓰고 있고요. 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시속 80km 이렇게 달리면서 행인을 치웠다.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행인이 피침된 행인이
즉사 할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고 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균자가 되겠는데요. 고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균등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한 뜻의 균자가 되겠습니다. 고르다 라는 의미의 균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고르다 라는 의미의 균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칭처럼 좌우가 잘 맞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와 대비해서 불균형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균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나 숫자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등급으로 적용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균일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고르다 라는 뜻입니다. 균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각 요소에 분포된 것들이 품질이 같다 또는 배분 양이 같다 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평등하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균일하다 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되어 있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다와 균일하다는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균질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다 라는 말이 이 균질하다라는 말도 일부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품질이 같을 때를 얘기하니까요. 이 균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질화라는 말은 조금 용어가 다른 용어입니다. 요 균질하다와 달리 균질화라는 것은 우유에 포함된 지질이 잘게 쪼개져서, 우유는 이제 수분이죠. 수분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우유에 있는 지질 성분이 잘게 쪼개져서 물 성분인 우유와 잘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유 품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유 관련된 산업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합한 다음에 구성원 수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것을 다 더하는데 그 더하는 조건이 중요한 요소에는 값을 더 곱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물가를 낼 때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비용에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평균이 아니죠. 물가는 평균대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체조 부분에서 이런 이제 통나무 같은 것을 놓고 그 밑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놔서 이 위에서
그 묘기에 가까운 운동,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운동 도구죠. 경기 도구를 얘기합니다. 뭐 마루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평균대가 필요할 때 있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에 크게 활약을 한 유학, 한국 유학의 본산, 총본산입니다. 현재도 서울 해화동에 성균관이 이제 그 소가 있고, 성균관대학교, 지금 삼성에서 지원하는 성균관대학교가 바로 이 성균관을 모체로 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